각 패턴에 대한 표현을 먼저 이해하고 난 후 공부하자.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You're getting. 너 점점 뭐뭐해지고 있어. 너 뭐뭐에 익숙해지고 있어. 명사, 형용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죠?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노력보다 습관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부터 get과 관련된 패턴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패턴들 위주로 배워볼 것입니다. 40강에서 배울 패턴은 You're getting 패턴입니다. You're getting은 영미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변화나 발전을 설명하거나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특히 주어 you와 함께 아주 잘 쓰여지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면 You're getting stronger. 너 점점 강해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tronger는 형용사로 사용되며 그들의 체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예로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면서 발전한다면 You're getting better at presenting. 프레젠테이션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etter는 형용사로 사용되며 그들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You're getting 뒤에 모두 형용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get은 뭐뭐해지다 의 의미로 쓰여지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보어 자리로 명사나 형용사만 올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형용사를 선택하여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 뭐뭐해지다의 표현으로 You're getting 다음에는 보통 형용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 명사에 익숙해지고 있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사를 getting 뒤에 바로 써주지 않고 the hang of 명사와 같은 관용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조금씩 그 언어에 익숙해지고 있다면 You're getting the hang of the language. 너 그 언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he hang of 명사는 관용구로서 뒤에 오는 명사의 이해와 숙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You're getting 다음에 명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신 관용구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상태의 변화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You're getting 형용사 또는 You're getting the hang of 명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You're getting lazy. You're getting worse.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I don't get. 난 뭐뭐가 이해가 안 돼. 나 뭐뭐를 못 받았어. 명사, 동명사, 형용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을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은 책 넘기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죠.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가을 냄새 맡으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get과 관련된 패턴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41강에서 배울 패턴은 I don't get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영미권에서 특히 대화 상황에서 여러 용도로 아주 잘 쓰여지는 패턴입니다. 자, 다음의 영상들은 각각 다른 상황에서 I don't get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I don't get을 쓰는지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38강에서 설명드렸듯이 get은 understand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 don't understand를 대신해서 I don't get을 쓰시면 됩니다. I don't understand와 I don't get은 사실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두 표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I don't get은 좀 더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일상 대화에서 더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I don't understand나 I don't get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I don't get why you're acting that way. I don't get why you're acting that way. 둘째,
무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할 때 쓰시면 됩니다. get은 기본적으로 받다와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 같은 물리적인 것이나 혹은 감정이나 기회처럼 추상적인 것들을 받지 못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I don't ge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이 바빠서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때 나 요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를 못하네 라고 말할 때 I don't get 패턴을 써서 I don't get enough sleep these days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 don't get enough sleep these days. 셋째,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사용합니다. 흔하게 쓰여지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I don't get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상대방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때 I don't agree 대신 I don't get을 써서 I don't get your point of view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 don't get your point of view. 마지막으로 I don't get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떤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음을 표현할 때 쓰면 됩니다. 남들 다 쉬는 휴가 기간에 자신은 당직이나 일해야 할 때 나는 길게 휴가 못 받았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I don't get many vacations. I don't get many vacations. 자, 다시 한번 요약해봅시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물리적인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지 내가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의 견해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없음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뭘 쓴다고요? 뭘 쓴다고요? 맞습니다. I don't get. 이제 이런 상황에서 I don't get 패턴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I don't get men. I don't get casino money. All right, I don't get manipulated. I don't get it.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초보도 영어로 길게 말한다. I'll go get. 내가 가서 뭐뭐를 가지고 올게. 나 뭐뭐 하러 갈게. 명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젠 제법 쌀쌀해졌죠? 가벼운 외투라도 입지 않으면 쉽게 감기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도 일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 따뜻하게 옷 입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get과 관련된 세 번째 패턴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42강에서 배울 패턴은 I'll go get 패턴입니다. 패턴을 보자마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어떻게 동사 go 뒤에 저렇게 바로 get이 동사원형 형태로 오는 거지? 동사를 두 개 연속해서 쓸 순 없잖아. 라고 말이죠. 그죠? 근데 동사 go는 동사원형을 바로 옆에 붙여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go와 뒤에 오는 동사 사이에 n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문법적인 구조는 go and 동사인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서 씻고 와, 가서 확인해봐, 가서 오라고 해 등등 가서 동사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영미권도 마찬가지죠. Go and wash up, go and check, go and tell him to come. 이렇게 일일이 그 다음에 and를 말하기가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and를 생략해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동사원형이 올 땐 가서 동사하다라는 뜻이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동사원형 말고 동명사, 투부정사도 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땐 뭐뭐 하러 가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단, 동명사는 현재에서 과거까지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현재 시제 이전에 많이 쓰고 미래 시제나 혹은 미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영화 보러 가 라고 말을 할 때는 I go seeing a movie now 라고 말하고 나 내일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말하면 I'm going to go to see a movie tomorrow 라고 말을 하죠. 또 I should go to see a movie라는 문장에서 조동사 should는 앞으로 뭐뭐 하는 게 좋겠다는 미래를 암묵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때도 동명사보다는 투부정사를 써서 표현한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결론지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고 뒤에는 동사원형,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올 수 있다. 동사원형이 올 때는 가서 동사하다의 의미로 쓴다. 왜? 동사고와 뒤에 오는 동사 사이에 and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사고 뒤에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그때는 동사하러 가다로 해석한다. 하지만 두 쓰임은 다르게 써야 한다. 현재형이나 명령문 같은 문장에서는 뒤에 동명사를 쓰고
미래나 미래의지가 있는 문장에서는 투부 정사를 쓴다.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위 설명대로 라면 고겟은 가서 가져오다 라는 뜻이 되겠죠? 즉, bring이라는 동사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 I'll go get 명사는 내가 가서 명사를 가지고 올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은 영미권에서 굉장히 잘 쓰여지는 패턴입니다. 그럼 어떨 때 쓰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내가 가서 뭐뭐를 가지고 올게 라고 쓰입니다. 뒤에 일반적인 사물의 뜻을 가진 명사를 붙여서 내가 명사를 가지고 올게라고 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산 가지고 올게.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때 영어로 이렇게 말하시면 되죠. I'll go get the umbrella.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I'll go get the umbrella.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둘째, 내가 가서 누구누구를 데리고 올게라고도 쓰입니다. go get 뒤에 사람 명사가 나올 때는 내가 가서 사람 가지고 올게가 되니 내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올게로 쓰여집니다.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게. 그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I'll go get the kids from school. I'll go get the kids from school. 셋째, 내가 뭐뭐 하러 갈게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 get는 무엇무엇을 가지다, 가지고 오다의 3형식으로 쓰였지만 get은 5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죠. 5형식일 때 get은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하다, 즉 뭐뭐하게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I'll go get my car washed this afternoon. 이 문장에서 5형식의 get을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가서 나의 차를 세차하게 할게 오늘 오후에 라는 뜻입니다. 즉, 부드럽게 의역하면 내가 오후에 차를 세차하러 갈게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목적어를 목적보호 하러 갈게 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I'll go get my car inspected. 나 내 차를 점검하러 갈게. I'll go get my smartphone fixed. 스마트폰 고치러 갈게. I'll go get my hair cut. 머리 자르러 갈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I'll go get 패턴 이렇게 사용하세요. 첫째, I'll go get의 뒤에 사물 명사를 써서 내가 가서 명사를 가지고 올게 로 사용하세요. I'll go get a cup of coffee. 둘째, I'll go get 뒤에 사람 명사를 써서 내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올게 로 쓰세요. I'll go get my friend from the airport. 자, 마지막으로 I'll go get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를 써서 내가 목적어를 목적보로 하러 갈게 로 쓰시면 됩니다. I'll go get my computer fixed. 이제 이 I'll go get 패턴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럼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이 패턴으로 영어를 길게 말하기 위한 문장 구성 요소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